자, 건강교육 1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했었죠. 생애 주기별 운동의 실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나라는 참 운동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19년도 연합뉴스에서 방송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WHO,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죠. 세계보건기구에서 한국 청소년 운동 부족 세계 1위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료에 따르면은 한국의 94.2%의 청소년 운동 부족을 가지고 있다. 옆에 있는 동남아 국가들보다 우리나라가 GDP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수치를 남학생과 여학생들을 따로 보게 되면은 여학생들은 무려 97.2로 정말 엄청난 문제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의 운동 부족 문제는 세계적으로 아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왜 운동을 많이 하지 못할까요? WHO의 생활습관병 전문가 리엔 라일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자혁명 탓에 청소년이 더 오래 앉아 있어. 전자혁명이라는 거는 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또 정보를 입력하는 그런 것들을 전자혁명이라고 하지 않나 싶어요. 이런 것들,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서 아주 많은 그리고 빠른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 보급률까지 엄청난 전자혁명에 있는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학부모님 시대 때는 전통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성공한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최고야. 운동보다는 운동할 시간을 짬내서 하루 막 18시간 막 공부를 막 이런 것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 많이 운동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청들은 최근 코로나와 온라인 수업 때문에 학생들의 운동 부족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체육건강과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속 운동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대면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비대면 스포츠 클럽 활성화는 전라북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서울, 뭐 전라도, 뭐 시도에서 그리고 제주도에서까지 진행이 됐었는데요.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학생 스포츠 축제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에 제가 있고요. 제가 캐스터로 나왔던 축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뭐 팔굽혀펴기, 턱걸이, 그리고 그리고 스포츠 스태킹, 뭐 여러 가지 스포츠를 가지고 비대면으로 겨루는 경기가 있었어요. 투웨이는 쌍방향을 통해서 상대방과 겨룰 수 있는 것이고, 원웨이는 그냥 운동을 실시한 사람이 서버에다가 운동을 올려놓는 그런 경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더 많은 운동 참여 기회를 늘렸던 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참여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비대면 축제를 할 때 우리 체육 선생님들이 모든 학생을 데리고 하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한 명이 참가하게 되면은 거기에 또 내려오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소수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앞으로도 2021년에도 코로나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체육 시간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게 되고 여러분들의 운동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운동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펼쳐야 합니다. 자, 코로나19가 아이들의 운동을 빼앗아갔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운동 시간이 3분의 1로 줄었대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금 운동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은 초등학생들이 축구를 하면은 나가라고 하기 일쑤이고요. 실제로 실내 경기장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운동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줄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유일하게 있었던 체육 수업까지 온라인 수업으로 교체되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학교 스포츠 리그는 아예 운영 엄두도 못 내게 엄청난 수칙들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동은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잘못 들어갔네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8년도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WHO에서 조사한 것보다 여기는 조금 더 기준을 덜 빡세게 해가지고 조사를 한 건데요. 2018년도에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 및 그리고 참여 빈도를 조사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남자 10대 학생들이 가장 많은 스포츠 참여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017년에는 67%, 그리고 18년도에는 61%가 주 1회 이상 참여를 했습니다. 왜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줄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 10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비율을 유지했네요. 원래부터 안 했으니까요. 자, 그러다가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나이에 따라서 운동의 참여율이 어떻게 되냐입니다. 일단은 남자의 경우에는 1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30대가 늘고, 그리고 점점 비율은 비슷하지만 주에 더 많은 운동을 참여하시는 비율이 높아지는 게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운동을 하게 됩니다. 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운동 기회가,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횟수가 다를까요? 이것은 제 생각에는 건강에 대해서 관리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20대 운동 안 해도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그때부터는 뭔가 몸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운동을 조금 더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남자 70대 이상 선생님들은 15.가 주 7회 운동을 하신답니다. 운동을 해야지 체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시지 않나 싶어요. 그럼 여자분들도 보시게 되면은 여자분들은 오히려 학생 때 가장 많이 운동을 안 하다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어요. 점점 증가를 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또 여기도 역시나 매니아층들은 점점 더 운동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자 학생 같은 경우에는 10대 때 가장 운동할 기회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10대 때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10대라고 지금 결과에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성 10대는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줘야 되고, 남성 10대의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스포츠, 그리고 생활 스포츠로 갈 수 있는 스포츠들을 제공해줘서 20대에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0대부터 체력이 꺾이기 때문에 더 많은 운동을 참여하게 되는데, 더 많은 운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0대 때부터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스포츠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 기회를 가졌을까요? 첫 번째는 걷기입니다. 출근할 때 걷고, 체육 시간에 걷고, 장 보러 갈 때 걷고,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됐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은 것은 등산입니다. 우리나라 산이 70%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산을 또 많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디빌딩인데, 우리나라에서 헬스장이 없는 곳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군이나 읍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없겠지만, 여수 시만 해도 상당히 많은 헬스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생활 스포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자전거, 축구가 있네요. 자, 그런데 걷기와 등산, 보디빌딩이 재밌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걷기는 그래도 좀 할만한데, 등산하고 보디빌딩은 진짜 재미가 없지 않나 싶어요. 그럼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걷기와 등산, 웨이트 트레이닝밖에 안 하나 봤더니 시간 부족. 사실 수영을 하러 가거나
뭐 배구를 하러 가거나 뭐 축구를 하러 가려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는데 뭐 2시간 이상이 걸릴 것이고 거기로 가는데 또 집으로 오는데 1시간 또 씻고 하는데 30분 정도 걸리겠죠. 그러다 보면 운동을 참여하려면은 실질적으로 3시간 이상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체육 수업 시간 3시간 하면 좋겠죠. 근데 1시간밖에 없잖아요. 아쉽네요. 시간 부족. 그리고 관심 부족.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운동할 수 있는 여건도 없는데 뭐 관심을 가지겠어요? 관심 없죠. 그리고 또 스포츠를 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비용도 부담되고 시설도 없고 소질이 없는 사람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봤을 때 소질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을 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잘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시간 부족 그리고 관심 부족을 그리고 비용 부담을 없애줄 수 있는 선에서 체육교사가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이 같이 해볼 종목은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집 앞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정을 해봤어요. 턱걸이. 남자는 등 근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2년 전부터 턱걸이는 일주일에 꼭 2번 이상은 꼭 하러 가는데요. 처음에는 정자세로 5개도 못했는데 지금은 약 20개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구라를 안 치고 20개를 할 수 있는데 이 턱걸이 정말 많은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뭐 공원엔 당연히 철봉 있고요. 집에서도 뭐 문턱에다가 턱걸이 설치하면 할 수 있고요. 다양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는 턱걸이가 6개, 운동장이 6개, 그리고 체육관에 3개가 있어요. 턱걸이 정말 좋고요. 팔굽혀펴기 그냥 땅바닥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땅바닥에서 좀 먼지 좀 치우고 하시면 되고요. 버피텐 같은 경우에는 아까 했던 비대면 스포츠 클럽에서 했었던 종목인데 버피텐 같은 경우에도 공간만 있으면 돼요. 땅만 있으면 돼요. 수건하고 몸만 있으면 되니까 버핏 아주 집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줄넘기 김수열 줄넘기 한 5천원이면 사고 다이소에서 2천원이면 살 수 있어요. 줄넘기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걷기 시간만 있으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같은 경우에 조금 하러 가기가 조금 무서워요. 왜냐면 땀이 나잖아요. 겨드랑이 땀 차고 학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시간을 낸다면 달리기 충분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어, 여러분들이랑 연령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어떻게 운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배워봤고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여러분들이랑 학교에서 또 온라인 수업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봤는데 학교 스포츠 클럽으로 축구, 농구, 배구만 할 게 아니고 뭐 턱걸이, 뭐 팔굽혀펴기, 버피텐과 같은 일반적인 종목을 순위를 나누지 말고 자기 스스로의 싸움을 하는 그런 학교 스포츠 클럽을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이 뭐 점심 시간이나 집이나 뭐 쉬는 시간에 최대한 많은 운동량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수업 마치고 여러분들 간단한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